국회 청문회장에 재민이의 마지막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끝까지 옳은 일 하려고 했다고. 떨리는 재민이의 목소리였어요. 내 새끼는 마지막까지 옳은 걸 하려 했어요. 그게 죄라면 내가 다 안고 갈 거예요. 영옥이 재민이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터뜨린 절규에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정의가 만나 온 국민의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인천 재래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옥의 분식집만은 달랐죠. 이미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옥의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으니까요. 순대국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옥은 커다란 국자로 국물을 한번 저으며 간을 맞춰봅니다. 소금을 한 꼬집 더 넣고 다진 마늘을 조금 더 추가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막내 아들 재민이의 저녁일이었거든요. 이 녀석이 순대국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영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끓여주는 순대국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식사도 순대국이었고 입대하던 날 아침에도 엄마 저녁하면 제일 먼저 순대국 먹을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영옥의 기억 속에서 재민이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요라며 가게로 달려와서는 따끈한 순대국 한 그릇을 후루룩 마셔버리곤 했죠. 그리고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소리가 들려왔죠. 영옥은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 저녁식이구나. 영옥은 가게 한쪽에 놓인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오늘 날짜 2025년 5월 28일. 재민이가 직접 써준 글씨로 저녁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재민이가 그려놓은 작은 하트 모양도 있었어요. 영옥은 그 하트를 보며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옥은 서둘러 도시락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파김치와 직접 양념한 돼지불고기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재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치전도 부쳐서 따뜻한 상태로 포장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영옥의 마음은 벌써 재민이를 만날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영옥은 도시락을 싸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첫째와 둘째는 이미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지만 막내 재민이만큼은 저녁 후에도 엄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었죠. 재민이는 군대 가기 전부터 엄마 제가 취업해서 돈 벌어서 가게 넓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은 부모를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재민이만큼은 달랐거든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죠. 가게 앞에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김치전 서비스라고 손글씨로 적은 작은 메모였어요. 단골 손님들도 재민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오늘이 저녁일인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와야 할 시간이었죠. 군 생활 내내 주말마다 빠짐없이 전화를 했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요? 저녁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뭐.
영옥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재민이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미리미리 전화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50대 초반의 남성이 평소처럼 순대국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영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막내가 오늘 저녁이거든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 김치전도 하나 더 주세요. 손님의 말에 영옥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재민이를 위해 준비한 김치전의 첫 주문이었거든요. 손님이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드님이 좋아할 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김치전이 최고라고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옥은 계속 핸드폰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재민이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뜨지 않았어요. 아침 9시가 되어도 재민이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녁식이 늦어지나? 영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는 지난주 전화해서 엄마 저녁식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요.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분명히 말했었거든요. 10시 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옥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이는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엄마와의 약속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민이는 엄마와의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되라며 스스로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던 아이였어요. 정오가 가까워올 때쯤 영옥은 가게 앞에 나와서 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재민이가 깜짝 선물로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거리 풍경만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주부들이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들 말이에요. 영옥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진동을 못 느꼈나 싶어서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이면 벌써 연락이 와야 하는데. 영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영옥은 국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오 무렵 분식집 앞에 낯선 검은 차량이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영옥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장 앞에는 종종 낯선 차들이 주차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영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 관계자 2명과 군의관으로 보이는 한 명이 서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옥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영옥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분식집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영옥은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재민 병장의 어머니 김영옥 씨이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말투에 영옥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네. 그런데 왜요? 우리 재민이가 무슨 일이라도. 앉으시죠. 군 관계자는 영옥을 의자에 앉히더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천으로 덮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영옥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재민 병장이 복무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 저녁일인데 우리 재민이는 오늘 집에 와야 해요. 영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게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군 관계자는 감정의 변화 없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인은 고열로 인한 쇼크사입니다. 복무 중 갑작스럽게 고열이 발생했고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재민이는 몸이 튼튼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아이라고요. 영옥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재민이는 정말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도 혼자만 멀쩡했던 아이였거든요. 군의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유족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 부검 결과입니다. 부검? 언제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영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분식집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밀사항이라 사전에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영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기밀사항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밀사항이라고요? 엄마한테도 말 못할 기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들은 유골함을 두고 관련 서류들을 영옥에게 건네주었어요. 장례 절차와 관련된 안내서 그리고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옥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보상금이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줄 아세요? 영옥은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군 관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다는 거고요? 영옥이 다급히 물어봤지만 그들은 자세한 내용은 기밀사항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영옥은 그들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기밀사항이면 뭐예요? 내 아들인데 왜 못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검은 차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검은 차가 떠나고 나서 영옥은 혼자 남겨진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재민이란 말인가요? 어제까지도 전화해서 밝게 웃던 아들이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옥은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영옥 씨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지만 영옥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옥은 재민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재민이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영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런 일이? 영옥은 재민이의 저녁장을 꺼내봤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저녁 예정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군에서 가져온 사망진단서의 시각을 보니 오전 8시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녁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상해. 저녁식도 하기 전에 어떻게? 영옥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민이가 정말 병으로 죽었다면 왜 이렇게 모든 게 비밀스러운 걸까요?
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걸까요? 영옥은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히 고열로 인한 쇼크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영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재민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영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골함을 품에 안고 앉아서 계속 재민이를 생각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가게 모습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재민이를 위해 준비한 김치전과 도시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영옥은 그것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보는 거구나. 혼잣말을 하며 영옥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올까요? 영옥 씨? 들어온 사람은 동네 경찰서장인 정용태였습니다. 58살의 그는 이 분식집의 오랜 단골이었어요. 영옥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용태는 영옥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옥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거든요. 우리 재민이가. 영옥은 말을 꺼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정용태는 재민이 이야기가 나오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재민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오늘 저녁 일이었는데 군에서 유골함을 가져왔어요. 영옥의 말에 정용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이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 저녁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고열로 죽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저녁식도 하기 전에 어떻게. 영옥은 정용태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군에서 온 사람들의 태도도 이상했고 모든 게 기밀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했어요. 정용태는 영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맞아요. 뭔가 이상하긴 해요. 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순직이라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거든요.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정용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실종자 수색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군부대 인근 계곡에서요. 영옥은 정용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재민이와 관련된 일일까 싶었거든요. 누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 남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용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영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실종자가 재민이는 아닐까요? 언제 실종됐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시각은. 정용태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옥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재민이의 사망 시각은 오전 8시였는데 실종 신고는 새벽 5시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3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에요. 보통은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색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용태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됐어요? 수색이 중단됐어요. 갑자기 군에서 연락이 와서 더 이상 민간 경찰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영옥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장님, 혹시 그 수색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용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호의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돼요. 네, 절대 비밀로 할게요. 정용태는 다음날 오후에 수색일지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영욱을 달래며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욱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정용태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그날 수색 기록이에요. 영욱은 파일을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실종 신고 접수 시각과 수색 지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종 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정용태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부대 인근 계곡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대 내부 시설이라고 수정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여기 봐요. 목격자란에 계속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영욱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일부러 숨기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정용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영욱 씨 집 앞 가로등 CCTV가 사흘 전부터 고장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앞 CCTV가요? 영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네, 그것도 참 우연이죠. 하필 그 시기에 정용태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군부대 CCTV는 어떨까요? 그건 제가 함부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정용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복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욱은 정용태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어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정용태는 영욱을 위로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영욱은 혼자 남아서 계속 수색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재민이는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흘 후 정용태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영욱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재민이 관련된 영상 있어요? 있긴 한데. 정용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욱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쉽게 볼 영상이 아니에요. 영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정용태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부대 정문 근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날 새벽 영상이에요. 부대 측에서는 CCTV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다행히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영욱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면 왼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영욱은 화면 속 인물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재민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재민이에요. 시각을 보세요. 새벽 5시 42분이에요. 정용태가 화면 모서리의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재민이는 부대 정문을 나서더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악수를 하고 포옹을 나누었어요. 영욱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녁식이 끝난 거네요. 그럼 이제 집에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용태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재민이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재민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남성은 재민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갔거든요. 재민이가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옥이 화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의 손에 작은 가방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요. 꼭 붙잡고 있거든요. 재민이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재민이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영옥은 초조하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흔들며 뭔가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민이가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 남자가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남성이 재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뭔가를 외쳤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봐서는 싫다거나 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다투고 있어요.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았거든요. 화면 속에서 재민이는 그 남성을 밀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꼭 붙잡고 달렸어요. 그 남성도 뒤쫓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곡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재민이는 부대 뒤편의 계곡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남성도 바로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보이네요. 정용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빈 정류장만 남았어요. 시각은 새벽 6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 영상은 없어요. 영옥은 화면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뒤쫓던 남성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 얼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정용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용태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화면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 뭔가 아세요? 이 사람 내가 봤어요. 전에 탈영병 수사하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용태의 말에 영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탈영병 수사요? 네, 몇 달 전에 군부대에서 탈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군부대 내에서 사적 체벌을 담당하는 간부라고 들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영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재민이가 그런 위험한 사람에게 쫓겨서 계곡으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재민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순직이 아닌 것 같아요. 정용태는 영옥을 위로하려 했지만 영옥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장님, 이 영상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군에서 알게 되면. 괜찮아요. 우리 재민이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영상을 본 지 이틀 후 영옥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재민 병장의 어머니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재민이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영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민이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니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부대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전화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재민이는 저녁 식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일이요? 네, 재민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서 신고하려고 했어요. 영욱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무슨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걸까요? 어떤 신고요? 폭행이요. 그리고 금품 갈취 같은 것들. 제보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재민이가 몇 달 동안 당했거든요. 선임 간부들한테서요. 영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이가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재민이가 맞았다고요? 네,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신고하면 더 큰 일이 난다고 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신고하려고 한 거예요? 저녁 전에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재민이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제보자는 재민이가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임 간부들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거부하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증거요? 내 USB에 다 저장해 놨거든요. 전역하면서 국방부 인권실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영욱은 재민이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안에 USB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USB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재민이가 마지막에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다음은 제보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영욱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욱은 잠들 수 없었어요. 재민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마가 걱정할까봐 숨겼던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영욱의 이메일로 낯선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에는 재민이를 위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음성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파일입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영욱은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다 묻히면 안 됩니다. 재민 김 병장. 마지막으로 기록 남깁니다. 재민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김 중사와 박 상사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돈도 빼앗아 갔어요. 영욱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들었습니다. 후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하려고 해요. 무서워도 해야죠. 재민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이 말 전해주세요.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끝까지 옳은 일 하려고 했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영욱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재민이가 말이에요. 영욱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재민이는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가 당한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영욱은 정용태를 찾아갔습니다. 재민이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군 관련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언론에 알리는 거죠.
정용태는 영욱에게 기자 한 명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군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재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영욱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재민이가 바랐던 대로 후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영욱은 재민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내가 옳은 일 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욱은 평생 뉴스 한 번 인터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재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용태가 소개해준 기자 이소영을 만난 날 영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재민이는 죽은 게 아니라 묻혔어요. 진실도 함께요. 이소영 기자는 영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이 일을 공개하면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무슨 위험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재민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영욱의 답변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영욱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부터 기자들이 분식집으로 몰려들었고 재민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민이 어머니께서는 군의 발표를 믿지 않으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못 믿죠.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죽는다고요? 그것도 저녁 당일에요? 영욱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재민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요.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해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성 전화였습니다. 영욱은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정용태는 퇴직을 각오하고 영욱을 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한 군 내부 자료들을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그 자료에는 재민이가 들고 나온 USB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재민이가 모은 증거들이 실제로 군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정용태가 가리킨 부분에는 기밀자료 회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간부 3명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김중사, 박상사, 그리고 이대위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재민이를. 영욱은 그 이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재민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협박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밤마다 영욱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하지만 영욱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전화로 협박까지 받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영욱의 말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사건이 단순한 순직이 아니라는 의혹이 커졌어요.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고위 간부가 직접 영욱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족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라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상을 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해 주신다면. 영욱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보상이요? 내 아들 목숨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진실을 숨기고 입 막으라는 뜻 아니에요? 군 간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영욱의 의지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영욱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에요. 재민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영욱은 작은 텐트를 치고 국방부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재민이 사진과 진실 규명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욱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재민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세요.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영욱은 그 응원을 받으며 더욱 힘을 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영욱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새끼는 마지막까지 옳은 걸 하려 했어. 그게 죄라면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영욱의 말이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사건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정용태는 영욱 곁을 지키며 격려했습니다. 영욱 씨 거의 다 왔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대요. 정말이에요? 내 재민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해요. 영욱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재민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 영욱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재민이가 좋아했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김치전과 돼지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밥이 들어간 도시락이었습니다. 재민아 오늘 엄마가 내 이야기를 다 해줄게. 영욱은 재민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회의실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욱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자 먼저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재민 병장은 급성 열병으로 인한 쇼크사로 순직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미 영욱이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한 상태였어요. 그럼 이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이 화면을 켜자 재민이가 군복 남성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대화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라고 하기에는 재민 병장이 도망가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욱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이 허락하자 영욱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재민이는 죽기 전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부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영욱은 재민이의 녹음 파일을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재민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거 다 묻히면 안 됩니다. 재민 김 병장, 마지막으로 기록 남깁니다. 재민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김 중사와 박 상사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돈도 빼앗아갔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후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하려고 해요. 무서워도 해야죠.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부분에서 영욱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이 말 전해주세요.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끝까지 옳은 일 하려고 했다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의원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영욱이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영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아이가 무서워하면서도 녹음을 남긴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한 의원이 군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중사와 박 상사 그리고 이 대위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언제요? 재민 병장 순직 직후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증거인멸의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의혹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옥은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재민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저녁하면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먹어야 해요. 우리 재민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거든요. 방청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건 후임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잃었거든요. 영옥은 재민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문회 마지막에 군 간부들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재민 병장의 순직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조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영옥에게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과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재민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청문회 결과 군내 폭력 및 비리 은폐 사건으로 공식 이슈화되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군 인권 시스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로 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영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후임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 거요. 그날 밤 영옥은 재민이 사진 앞에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해냈어. 내가 하려던 일을 엄마가 대신 끝냈어. 영옥은 혼자서 재민이가 좋아했던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짠맛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민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1년 후 김영옥은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게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재민이의 사진과 함께 정의로운 군인 김재민을 기리며라고 적힌 액자였어요. 그리고 메뉴판 한쪽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세트 마이너스 용기와 진심이 담긴 한 상 매일 오전 11시부터 판매합니다. 재민이 세트는 재민이가 좋아했던 순대국과 김치전 그리고 돼지불고기가 포함된 메뉴였어요. 그 수익금은 전부 군 인권보호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영옥의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진실의 식당이라고 불렸어요. 재민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가족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재민이의 용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계속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재민이 세트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영옥은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재민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청문회 이후 군에서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권 상담실이 확대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재민이의 이름을 딴 김재민 인권상도 만들어져서 매년 군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순대국 육수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영옥은 재민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슬프기만 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의 기억이었거든요. 재민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영옥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김재민 병장 어머니시죠? 영옥은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빛이 보였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때 재민이 형과 함께 있던 후임입니다. 영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민이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니 1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 형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형이 목숨 걸고 지켜준 거죠. 영옥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자부심이 더 컸거든요. 재민이가 그랬구나. 내 형은 진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영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재민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옥은 청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재민이 세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요. 우리 재민이가 좋아했던 음식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영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대국 국물을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는 동안 청년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재민이 사진과 액자들을 보며 감동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이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재민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영옥은 음식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청년이 한 입 먹어보더니 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형이 왜 이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알겠어요. 재민이가 그랬어요? 내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항상 자랑했거든요. 영옥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청년이 음식을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자 영옥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영옥은 주방에서 커다란 국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국자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국자예요. 국은 끝까지 끓여야 맛이 나거든요. 영옥은 국자를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민이가 시작한 일을 여러분이 이어가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청년은 국자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형의 뜻을 이어받아서 후임들 지켜낼게요.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영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재민이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옥은 다시 국자를 들고 순대국 육수를 저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재민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원했던 대로 다 잘 되고 있어. 그날도 재민이 세트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영옥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주었어요. 마치 재민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옥은 재민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민아,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엄마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는 국자를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국물을 끓일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